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직진해올, 마음을 고백해올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될지 전체적인 연애운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카드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배경에 양초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방금 후 하고 불어서 끈 것처럼 연기만 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키워드가 데스, 끝이거든요. 관계의 불, 이 애정의 불씨가 타오르다가 꺼진,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명이 마음이 식어서 불이 꺼졌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 장벽들이 관계를 막 위태위태 흔들어서 바람에 꺼졌을 수도 있고, 이따 관계성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읽어보긴 하겠지만, 그렇게 꺼졌던 끝난 관계의 상대방이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자, 이 양초에 불을 붙여보고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과거 인연을 카드에서 강하게 언급해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나는 이렇게 돌아올 만한 썸남이나 썸녀 혹은 전 애인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구패가 있기는 한데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다, 나는 유패와의 만남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번이라는 번호가 여러분들이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으로 끌렸던 번호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9패로 딱 방향성을 잡고 과거의 관계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사제 카드 그리고 펜타클 2번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두 카드 다 전체적으로 뭔가 적극성이나 행동력이 크게 드러나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감정을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혼자서만 고민하고 혼자 결론 내려버리고 이럴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참지 못할 정도로 커지거나 1번 분들이 먼저 말을 꺼내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경우에 따라 감정적으로 다투게 되는 일이 생겼을 순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대가 먼저 두 팔을 딱 제치고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하고 으쌰으쌰 노력하는 부분은 부족했을 수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약간 수동적인 모습들, 또 금방 지치는 모습들,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는 카드들이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가 이러는 데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맞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혹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해도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혹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해요. 상대가 우리 1번 분들한테 바라던 점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1번 분들이 상대한테 좀 고쳐줬으면 했던 점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 꺼내봤자 싸움만 될 것 같아, 서로 감정 낭비만 할 것 같아, 대화한다고 한들 1번 분들이 안 달라질 것 같고, 혹은 반대로 내가 1번 분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만족시킬 자신이 없어, 우리는 중간점, 타협이 안 될 것 같아, 안 맞춰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냥 놔버리는,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노력을 해보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또 얘기 꺼내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좀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거나 두 사람 다 바뀌지 않는 그 관계를 보면서 점차 희망이 사라지고 소극적이게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뭔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좀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으로 봤을 때 말하기에 좀 꺼려지는 주제였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개인사라든지 돈이든 뭐 직장이든 가정사든 인간관계든 털어놓는 게 속이 편할 것 같기도 하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걱정시키기 싫어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그냥 대충 어렴풋하게만 말해준다든지 혼자 담아두고 힘들어하면서 의도치 않게 관계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을 수 있어요.
또 이건 본인의 상황이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게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이 아니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말을 꺼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거나 이 사람이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교적 오래전에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대화까지 끝냈지만 서로 풀었지만 계속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너 그때 그랬던 거 생각해보니까 화나네. 그때 사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서 다시 받아야겠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사과하라고 하고 막 다투고 다시 따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그 당시 그 사건에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상처들, 실망감들, 충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인상이라던가 혹은 이 관계에 대한 생각, 신뢰관계를 좀 깨트려놔서 바꿔놔서 그게 복구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감정이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괜히 예민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집착하거나 질투한다든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도 그냥 좀 깔끔하게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크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얼굴을 보면 계속 생각이 나고 이전보다는 좋아하는 감정이 좀 잠잠해지고 이전 일이 해결은 돼서 겉으로는 괜찮은 사이지만 마음속에 그 상처들이나 실망감들이 남아서 좀먹는 것처럼 두고두고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상황마다 관계마다 그 이유야 정말 다양하겠지만 이런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옆에 카드 속 이미지 우는 얼굴과 웃는 얼굴이 연달아 그려져 있는 이 카드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상대의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들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다거나 혹은 1번 분들이 상대의 행동이나 작은 변화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서 감정이 많이 요동쳤을 수도 있겠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 있지만 그만큼 힘든 관계였을 수도 있고 사랑하지만 그만큼 어려움이 컸던 관계였을 수도 있고 마음고생을 굳이 티내진 않더라도 속에서 많이 고민한 관계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상대방이 앞으로는 어떤 감정을 느낄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올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카드가 그걸 이미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퍼즐 조각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가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완성이 되어 있지가 않고 미완성, 중간중간 뚫려 있고 아직 맞출 퍼즐 조각이 남아있는 모습인데 이게 상대방의 속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퍼즐 조각이 몇 개 빠진 것처럼 허전함과 부족함과 뭔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허전함,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속에 담아둘 게 없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의 짐을 드디어 덜어냈다. 이런 후련함도 아니고 내 일상에, 내 일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겠다. 집중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아니고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이별 후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라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헤어지고 나면은 뭔가 마음의 짐을 덜어내서 후련할 것 같았고 혹은 내 일이나 내 일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여러분들한테 남몰래 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 후련하게 끝내고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안함 갖지 않고 혹은 원망하는 마음 갖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잘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설령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퍼즐은 이 모양이 딱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들어맞는 게 아니라 어딘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가 후회를 갖고 끝나고 나서야 이 빈자리가 사실 걔가 채워줬던 빈자리였구나. 쉽게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구나. 아무나 그냥 만난다고 해서 아무랑 그냥 이성이랑 대화를 한다고 해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구나를 깨닫고 돌아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카드가 관계 도중에 마음고생하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상대의 모습, 앞으로 상대의 마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빈자리를 취미로 혹은 직장, 일에 집중하면서 친구랑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성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웃는 순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빈자리 때문에 울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에 tears, 눈물 카드가 나와 있어요.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일 잘하다가도 일본 분들과의 추억이 담긴 노래를 듣거나 같이 갔던 장소를 지나가거나 대화를 나눴던 주제가 떠오르게 되면 친구들과 얘기할 때, 직장 동료와 얘기할 때,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나오게 되면 금세 우울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기분 변화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잘 지내다가도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으로 웃다 울다 왔다 갔다 하는 본인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아, 나 그 사람 내 생각보다도 훨씬 좋아했구나. 그 사람이 생각보다 나한테 존재감이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 당시에 힘들어서 혹은 실망감 때문에 원망감 때문에 지루함 때문에 잠시 몰랐지만 나 아직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울고 웃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성 마지막에 완드 기사 카드가 나오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어쩌면 약간은 충동적으로 확 연락해 올 것이다. 이 영상의 주제처럼 정말 그 말 그대로 직진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본인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든지 재회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해? 너 아직 나 보고 싶어? 난 너 보고 싶은데 너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었어? 나는 엄청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등 지체 없이 훅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카드가 우리 1번 분들한테 주는 조언이 컴프로마이즈예요. 직역하면 타협해라. 타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심했다 혹은 성격 차이가 심했다라고 한다면 중간점을 잘 찾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해요. 상대가 물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일반 분들이 소중함을 정말 여실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양보하고 본인이 더 져주려고 하고 더 희생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한 사람만 양보해서는 안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상대가 만약에 우리 1번 분들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다라고 한다면 타협하라라는 것은 그냥 너가 용서해줘. 너가 그냥 타협해줘. 너가 기준을 낮춰줘.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래도 반성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상대한테 뭐라고 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어 라고 그 기준을 맞춰달라. 약간만 타협해서 한 100 화낼 거 50만 화내줘라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솔직하지 못한 태도보다는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노력하는 마음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잘 수월하게 재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곧 있으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계 카드를 뽑아보면서 과연 이 사람 언제쯤 이렇게 직진해올까? 충동적으로 돌직구로 연락해올까? 한번 읽어보면서 1번 분들 리딩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계 카드에는 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8일 정도, 일주일 약간 넘은 시기 안에 상대한테 연락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 조금 더 미루고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좀 참아보려고 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소중함을 깨닫는 시기가 약간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8주 정도, 2달 안팎의 시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리딩 내용, 상대의 속마음부터 앞으로 느낄 마음들, 보여줄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 시계 카드까지 챙겨가셔서 행복하게 연인 이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선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리딩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직진해올, 마음을 고백해올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될지 전체적인 연애운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들어온 이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 이미지를 보면 인물이 한 명 그려져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여름인지 겨울인지 발끝까지 오는 긴 롱코트를 입고 있어서 뭔가 수상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스트레인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또 보이는 정보가 없으니까 예측하기 힘든 사람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귀었던 사람, 썸 탔던 사람, 부패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아예 새롭게 찾아오게 될, 알게 될 사람이거나, 지금 당장의 뭐 얼굴 정도, 이름이나 직업, 나이 정도는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 깊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말 몇 달에서 길면 2, 3년까지, 몇 년까지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공적인 대화만 해서 그 사람의 취미라든지 연애 성향, 사생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그런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들어오게 된다면 빠르게 알아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 분들은 제가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지금 이 리딩 듣는 순간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으셔도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오라클 카드에 몇 주 안에 시작될 거야, 곧 있으면 찾아올 거야, 묘한 기류와 애정의 기류가 곧 있으면 싹트기 시작할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확히 몇 주쯤인지는 이따 마지막에 시계 카드를 뽑아보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지만은, 이번 분들은 특히나 좀 곧 찾아올 인연, 얼마 남지 않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 이 연애의 상대방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예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친하진 않지만 내 주위에 이미 있는 사람인지, 이분이 외적인 분위기나 성격 같은 특징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사람 자체가 전체적으로 맑고 순수하고 선한 느낌이 많이 보여요. 활력, 생동감, 이런 에너지가 좀 뿜어 나오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푸릇푸릇한 소년미, 또 소녀미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강아지상이 많으시기는 해요. 귀엽거나 청순한 느낌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좀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든지, 잘 웃는 사람, 밝고 웃는 게 예쁜 사람, 또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연예인 분들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뭐 이분들을 닮았다, 똑같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 느낌을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박보검이나 아이유 같은 분들 있죠. 시간이 지나도, 뭔가 나이를 점점 들어도 그 얼굴에 애기애기하고 뭔가 순수하고 맑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 소년미나 소녀 같은 면이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상 이번 분들보다 연하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요. 만약에 동갑이나 연상이라고 한다면 나이대에 비해 훨씬 동안 페이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좀 영하시다던가
굉장히 젊게 활력 있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좀 때묻지 않은 듯한 면이 있고 사람이 계산적인 면이 없어서 연애할 때나 혹은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한없이 잘해주는 순정파,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읽혀지고 있고요. 사소한 거에도 크게 감동받고 크게 기뻐하는 성격이요. 또 그게 강아지든 뭔가 고양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쉽게 공감해주고 또 걱정하고 챙겨주는 여린 면들 때문에 누구랑도 좀 잘 지내고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분, 인기가 많은 분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애정이 그냥 넘치시는 분이거든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어색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색해 하는데 그런 표현을 어색해 하거나 아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배려하고 전체적으로 사랑받고 자랐다. 사람 자체가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고 보여져요.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맑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분은 우리 이번분들의 어떤 점에 반했을까? 어떤 점에 좀 호감을 느끼게 됐을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가 직접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넌 완벽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얼굴 볼 때마다 놀라.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꼬셨는지, 어떻게 내 여자, 내 남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알면 알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가되는 매력 포인트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 처음 시작, 호감을 느끼게 되는 시작의 이유, 이 호기심과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자체는 여러분이 외모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정말 본인 취향과 맞았을 수도 있고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고 머릿결, 체형, 향수, 뭐 옷 입는 취향까지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저런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알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지나가다 봤으면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우리 학원에 있었나?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심쿵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첫 시작은 외모였겠지만은 외모 말고 그럼 다른 포인트는 없었나 보면은 이 두 장의 카드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늘색 배경에 뭐가 막 지지직 그려져 있는데 음파예요. 흔히들 뭐 타로에서든 평상시에 비유할 때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 주파수가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잖아요.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은 결이 잘 맞는 관계일 것 같아요. 대화 코드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유머 코드라든지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설렘, 뿌듯함 이런 애정적인 감정도 있겠지만은 가치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고 재밌고 즐겁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이기도 하고 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고민 상담가이기도 하고 가끔은 가족같이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각자가 그렇게 느낀다는 게 두 분 관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냥 설렘, 행복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떨 땐 친구같이, 어떨 땐 의지할 수 있는 가족같이, 어떨 때는 나의 인생에 조언을 해주는 고민 상담가, 선배, 상사 혹은 경험자의 역할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 카드가 상대가 느끼는 매력 포인트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전구에 불이 들어와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새로움과 색다름 그리고 특별함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색다른 매력,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엉뚱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툭 던진 말에도 뭔가 빵 터지게 되고 귀엽다고 생각하게 된다거나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 얘기를 그냥 정말 귀로 듣는 것 같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말로만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내 심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공감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심적인 위로와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람과의 대화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대화했던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아 라는 특별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딩크족이라든지 뭐 결혼식이라든지 연애할 때 만남이나 연락 주기 혹은 뭐 여사친 남사친 같은 이성 문제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연애의 형태나 그 방식에 대해서 말이 잘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 같은 것들, 보통 게임 같은 것들은 남성분들이 비교적 더 많이 즐기는 취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게임 좋아하는 여자분들 별로 없는데, 게임 같이 해주는 여자친구, 같이 즐겨주는 여자친구 별로 없는데, 이런 특별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게 야구 경기 관람이 될 수도 있고, 전시회 관람이 될 수도 있고, 클라이밍이 될 수도 있고, 뭐 공방 데이트일 수도 있겠고, 관계마다 그 맞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이런 취미든 생각이든 유머 코드든 다양한 부분에서 아,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대화했던 사람, 평소에 볼 수 있는 어떤 이성들이랑 다른 특별함을 갖고 있어 라고 상대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환해지는 것처럼 이런 포인트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대의 사랑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눈에, 첫 만남 때부터 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맞는 포인트, 대화가 잘 통하는 포인트 때문에 직장 동료나 친구로서 가끔 마주치는 사람으로서 혹은 같은 모임 사람, 지인으로서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성으로 훅 들어오게 되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면서 이성으로 보이게 되면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의 풋풋하고 순수하면서 또 강렬한 애정으로 두 분이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관계의 흐름을 보면 좀 느린 편에 속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서로 막 눈치 보고 티 안 내고 질투 유발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혹은 이 관계나 파트너에 대한 확신을 못 느껴서 시간을 끌고 뭔가 이런 느낌으로 느리다기보다는 차곡차곡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그 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닌 느리게 속도를 조절한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걸 두 사람 다 직접적으로 좋아해, 사랑해, 잘해보자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표현하고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신경 쓰는 게 보일 것 같고요. 그냥 본격적으로 우리 관계 시작하기 전에, 진지하게 만나기 전에 서로 알아가 보자, 이 순간을 즐기자,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마음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다닥 시작하기보다는 천천히 마음의 속도와 관계의 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느리지만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쌓아가시는 흐름이라고 나오고요. 뭐랄까 약간 그 신혼 느낌이라고 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자식을 낳기 전에, 자식 생기기 전에 둘만의 시간을 즐기자, 이렇게 신혼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혹은 신혼여행 갔을 때 신혼여행의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에 그 썸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들, 약간의 불안함들, 알콩달콩한 설렘들, 짜릿함들,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기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 동안 추억들, 둘만의 기억들, 재밌는 에피소드들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 뽑아보면서 이 몇 주, 과연 몇 주일지, 언제쯤일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카드에는 4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4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정말 빠른 시기가 나온 것 같고 길어지게 돼도 4주, 한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봤던 이 내용처럼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또 새롭게 알아볼 사람, 새롭게 뭐 나갈 모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딩 내용, 앞에서 봤던 상대의 특징이라든지 관계성이라든지 잘 맞는 포인트, 마지막에 뽑아본 시기 카드까지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연애 이어가시기를 제가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직진해올, 마음을 고백해올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될지 전체적인 연애운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이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연애, 또 카드가 우리 3번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부터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란색 배경에 금목걸이가 하나 짤랑짤랑 그려져 있는데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금색 목걸이처럼 이 카드는 가치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가 두 분이 관계성에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3번 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원하는 사랑을 쟁취해라 이런 조언점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3번 분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치와 매력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고 그 사람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좀 솔직하고 편한 연애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고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믿었던 연인한테 배신을 당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하면서 너무 힘든 연애를 하게 되면 또 나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는 하잖아요. 내 탓인가 자책도 하게 되고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가 싶기도 하고 나의 모습을 바꿔야 되나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연애는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각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마음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연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카드를 보면 No need to worry 이렇게 써져 있어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아, 대체 연애 언제 하는 거야? 나한테 맞는 사람은 언제 찾아오는 거야? 이런 걱정부터 나의 이 가치에 걸맞는 나의 이 높은 기준, 높은 내 눈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과연 나타날까? 또는 내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해줄 사람이 찾아올까? 이런 마음들까지 전부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새 인연을 기다려보면 곧 찾아올 것이야 라고 이렇게 두 장의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곧 하게 될 연애와 조언점을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상대방, 이렇게 깊고 행복한 연애를 같이 하게 될 상대방은 누구일지 이 외적인 분위기부터 해서 뭐 성격, 가볍게 연애 성향까지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이 외적인 분위기부터 보면 좀 차분하고 지적이고 차가운 느낌보다는 햇살같이 밝고 건강미가 좀 뿜뿜하신 분이라고 보여져요. 근육질이라던가 태닝한 몸이라던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 듯한 탄탄한 체형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키가 크거나 기럭지 좀 비율이 좋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미지가 겨울보다는 뭔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겨울보다는 새벽보다는 햇빛이 짱짱한 바다, 여름에 어울리는 분이다. 그래서 이미지만 봤을 때 좀 귀엽거나 청순한 분위기보다는 섹시한 매력, 좀 듬직한 매력이 특히 두드러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위기 이어서 성격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격이 이분이 그 이미지, 외적인 분위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격과 분위기가 매치가 잘 돼서 매력을 더 업시키는 게 있거든요. 시원시원하고 호탕하고
유쾌하고 뒤끝이 없는 성격이라고 나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본인이 약점이나 치부나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 밝히기 싫을 수도 있는 부분, 또 본인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쿨하게 인정하고 또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설령 그게 친한 사람이어도 내 단점을 언급한다든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고 짜증나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들을 가치가 없는 말, 정말 상처만 주는 말은 타격을 하나도 받지 않고 흘려 넘기거나 단호하게 잘라내는 면도 있고요. 연인 사이에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속상해, 이렇게 꺼내는 말이라든지, 직장 상사나 누군가가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야, 필요한 말을 얘기해줬을 때는 회피하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또 필요할 때는 굽힐 줄도 아는 분이에요. 사람 자체가 굳세고 단단해서 뭔가 자신감 넘치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무작정 내가 무조건 맞아, 내 말이 다 옳아, 이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고 본인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인정하고 고칠 줄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하고 어른스러움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일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열어봤을 때 더 괜찮은 사람, 성격과 같이 보면 그 매력이 배가 되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분이 뭐 단점까진 아니지만 참고하면 좋을 점, 좀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질투나 소유욕이 확실히 있으신 편이라고 해요. 연애마다 관계마다 그 기준이야 달라지긴 하겠지만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존재라든지 혹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면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즉흥적인 면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완전 행동파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민하느라 시간을 끌지 않고 추진력이 좋고 또 리더십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성격이 급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 관련해서는 약간의 금사빠 기질도 있고요. 데이트 같은 거를 꼼꼼히 계획하기보다는 그날 마음 가는 대로 가고 싶어하는 성향에 가까워 보여요. 또 본인 감정이나 본인 생각에 투명하고 솔직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직설적일 수 있고요. 상대도 그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 시간을 갖기보다는 바로바로 풀고 화해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성향이어서 3번 분들이 미리 참고를 하셔가지고 천천히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성, 두 분은 어떻게 가까워지실지, 상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인연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요. 여기 두 장의 카드, 발견 카드와 미스터리 카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발견 카드부터 보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망원경으로 뭔가 찾고 있는 듯이 관찰하고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어떤 게 내가 찾고 있는 별인지, 어떤 게 내 마음에 드는 별일지, 나의 별일지 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망원경으로 시간을 들여 찬찬히 둘러봐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에 3번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연이 닿을 사람들 속에서 당장 저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이구나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독 이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로, 뭐 친구로든 친하게 지내다가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성으로 느껴지고 그 애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만남일 수 있고요. 연은 닿아 있는데 친해질 기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공적으로만 얘기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라서 밖에서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사적으로는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서 이성적인 감정을 못 느꼈던 사람이었을 수 있고요. 같은 회사라든지 뭐 같은 건물, 학원, 학교 모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존재하는지도 몰랐거나 먼저 다가갈 정도로 인상이 강렬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에서 SNS를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든 상대방이든 SNS에서 우연히 서로의 프로필을 보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호기심이나 관심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이 사람이랑 팔로우 되어 있던데 아는 사이던데 혹시 무슨 사이야? 이렇게 지인이나 친구한테나 직장 동료한테 소개팅을 부탁하게 될 수도 있고 우연히 보게 된 프로필에서 공통점을 많이 찾게 되고 아, 이 사람 사적으로도 한번 보고 싶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오프라인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겹친 중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고, 또 이 사람이 이런 면, 이런 매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물을 찾아낸 것처럼 발견하게 되는 반전, 서로에게 놀라움과 반가움을 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대가 완전히 우리 3번 분들한테 빠지게 된다라는 게 여기 이 카드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항상 너 생각을 하고 너의 SNS를 구경하고 있어. 내가 나갔을 때, 내가 집 밖을 나설 때, 아, 오늘 그분이랑 마주쳤으면 좋겠다. 오늘 그분이랑 말할 일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안고 희망을 품고 나가. 이제는 너를 알기 전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써져 있었거든요. 상대가 이런 마음을 로맨틱한 제스처로 표현해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상대가 워낙에 이제 행동파, 돌직구, 적극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한테 푹 빠져서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해온다고 좀 호기심이 가고 애정이 화르르 타오르면서 두 분이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상대가 우리 3번 분들을 먼저 이 수많은 별들, 사람들 속에서 먼저 발견하고 이어서 3번 분들도 그렇게 상대의 매력을 알게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딱히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싶어도 또 새롭게 들어와서 인연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당장에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 뿐이지 불시에 막 뗏목을 집어넣는 것처럼 매력이 보면 볼수록 발견되고 화르르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학교나 회사나 친구의 친구, 이미 그 연결점 통하는 점이 있는데 기회만 아직 생기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 조언 카드처럼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과연 그럼 언제쯤 두 분이 인연이 닿기 시작할지,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시기 카드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10일 정도, 일주일 약간 넘은 시기, 일주일에서 2주 안팎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길어지게 되면은 10주 정도, 2달 반에서 3달 정도 안팎 시기 안에 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리딩, 상대의 특징부터 조언 카드의 내용들, 또 두 분이 관계성, 마지막에 뽑아본 시기 카드까지 챙겨가셔서 정말 행복한 연애 하시길 제가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직진해올, 마음을 고백해올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실지 전체적인 연애운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리딩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카드의 조합들이 딱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연인, 구패라고 하거든요.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보다는
둘만의 역사가 있는, 공유했던 추억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다시 시작할 만한, 붙을 만한 구패 자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구패라는 얘기를 딱 들으시자마자 반가움이라든지 혹은 싱숭생숭하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이 아니라 정말 싫은 감정. 왜 구패야. 나 진짜 구패 너무 싫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좀 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4번이라는 번호가 여러분의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4번 다음으로 끌렸던 번호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패로 딱 방향성을 잡고 과거 관계, 과거의 상대가 느꼈던 감정부터 앞으로 느낄 감정, 또 앞으로 보일 행동까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멀리서 보시면 그냥 반으로 딱 색깔만 다르게 갈린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르막길이에요. 경사가 높은 오르막길에 한 사람이 공을 굴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별 당시에 상대가 느꼈던, 어쩌면 우리 4번 분들도 같이 느꼈던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리막길에서는 딱히 힘을 들이지 않아도 손만 대고 있어도 알아서 공이 쪼르르 굴러가지만, 오르막길에서 공을 굴리면서 올라가려면 정말 많은 체력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카드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은 상대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 이 관계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본인이 또 두 사람 다 지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오르막길의 목적지가 눈앞에 보여서 이 시기만 지나면, 진짜 조금만 공을 더 굴리고 잘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진짜 조금이라도 올라갈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중간에 이 관계를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대체 언제 우리 관계가 괜찮아질지, 언제 이 오르막길이 끝나고 내리막길이 펼쳐지기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답답함이나 막막함 때문에 이별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미지로만 봐도 경사가 굉장히 높잖아요. 관계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이나 현실적인 장벽들, 또 두 사람의 차이, 어려움들이 실제로 노력이 많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 컸거나, 적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까마득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지레 좀 겁먹고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해볼 생각도 안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성 카드로 이런 상대방의 감정이나 두 분의 관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워드 5번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좀 이기적인 마음들, 예민함들, 또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주 다투셨던 분들, 혹은 한 번 싸울 때 크게 싸우시는 분들, 또 서로한테 상처 줬던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는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말다툼이나 논쟁에서 이기려는 경향이 한쪽, 또는 둘 다 강했을 수 있고요. 의사소통 방식에서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커지는 일이 잦았을 수 있어요. 사소하게 시작했는데 이별까지 갈 정도로, 혹은 서로 상처 줄 정도까지 커졌을 수 있거든요. 말할 때 비꼰다든지 한숨을 쉰다든지, 이기기 위해서 상대한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준다든지, 진짜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별을 말한다든지 했을 수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본인 할 말만 하고 대화를 끝내버린다거나, 대충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알았어, 미안해 성의 없는 사과를 한다거나, 과거의 실수를 계속 끄집어대면서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이랬었잖아, 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싸움이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또 뭐가 불만인지, 뭐가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상대에게 눈치나 스트레스를 주면서 알아서 좀 눈치채 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관계에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들, 또 내가 더 배려하고 있다, 내가 더 손해보고 있다, 내가 더 속상하고 내가 더 서운해라는 억울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 있어 보여요. 두 사람 다 그랬을 수도 있고, 한쪽이 유독 강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옆에 펜타클 5번 카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카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쪽이 바쁘다든지 장거리 커플이라든지 그 관계나 양 당사자가 겪고 있는 특정한 상황들, 개인의 사정들이 서로를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었거나 이 관계의 진입 장벽을 높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도 평화롭게 혹은 좀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관계를 지냈었는데 한쪽이 바빠지면서 혹은 잘 못 보게 되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주 다투게 되면서 서로 억울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쌓이게 되면서 점차 예민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관계마다 상황마다 정말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자주 다투셨다 또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잦았거나 이별과 재회를 여러 번 반복했다. 서로에게 자주 상처를 줬다. 또 만약에 사번분들이 어떤 잘못을 함으로써 상대한테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대체 언제쯤 안 싸울 수 있을까? 언제 좀 평화로워지는 시기가 올까? 이런 마음들. 또 괜찮아지더라도 이런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또 싸우는 거 아니야? 또 우리 또 다투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좀 평화로운 시기가 찾았는데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이 이 상대가 이 관계의 미래를 좀 오르막길처럼 느꼈던 이유인 것 같고요. 만약에 한쪽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 특히 상대방 쪽, 상대방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상태였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 이제 곧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있으면 끝나. 이 오르막길만 넘으면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결책을 갖고 오고 싶은데 본인도 안심시켜주고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언제쯤 괜찮아질지, 언제 해결될지, 내가 언제쯤부터 이 관계에 좀 헌신하고 열중할 수 있을지, 또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본인도 모르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 관계 힘들어지겠다. 저 사람도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고 나도 점점 여유 없어질 것 같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나도 죄책감들, 미안함들 커질 것만 같다. 이러다 우리 둘 다 힘들어지는 방향밖에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혼자 좀 독고다이로 그렇게 끝내려고 했던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잠시 이 좋아하는 마음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 잠시 덮였을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서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서 헤어진 느낌보다는 정말 이 관계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확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멈춘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속마음에 힐링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좀 나 자신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너 탓 아니야. 너를 원망하거나 너 잘못이라거나 너가 부족해서라고 생각 안 하고 나 그냥 좀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혼자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나 잠시만 좀 쉴 시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미래 관계성을 읽어봤을 때 실제로 이 상대방이 혼자 있는 시간, 이별하고 나서 혼자 지낸 이 시간 동안 부정적인 감정들 버리고 또 지친 마음과 체력들 재충전해서 돌아온다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까지 오르막길을 막 오르면서 가졌던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휴식해서 충분히 재충전하고 의지를 갖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해요. 과거를 잊고 완전히 새롭게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고 그런 의지를 다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지 상태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이 홈, 집 카드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싸웠든 또 얼마나 관계나 본인이 상황이 힘들었든 상관없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었겠지만 그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사번분들의 존재가 이 사람한테는 집 같았던 것 같아요. 싸우고 서로 상처 줘도 힘들 때는 기댈 수 있었던 존재.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웃음과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존재.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 돌아갈 수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보금자리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도 시간 보내보고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취미생활이라던가 술이라던가 자극적인 걸로 채워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결국에는 본인이 돌아갈 위치는 4번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락해온다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4번분들이 조언 카드에 테이크 액션,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봐, 행동을 취해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카드가 왜 나왔나 봤더니 상대가 현재 4번분들이 마음에 전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를 용서해줬을지, 또 시간이 지났다면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을지, 또 마음을 갖고 기다려주고 있을지 아예 모르는, 감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아직 기다려주고 있지 않을까? 아, 우리 관계가 특별했으니까 쉽게 잊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심이나 뭐 예상하는 정도야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걔는 기다려주고 있을 거야. 걔는 내가 가면 받아줄 거야. 이런 확신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염탐을 해본다거나 혼자서 머리를 굴려보면서 4번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최대한 힌트를 찾아보려고 해도 역부족인 거예요. 이 카드 속 이미지처럼 중간중간 모자이크로 잘려 나간 것처럼 알 수가 없고 애매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4번분들이 만약에 먼저 연락할 생각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연락을 해보시면 사실 너무 좋고, 적어도 상대가 알아챌 수 있게 힌트를 좀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남기지 않으셔도, 먼저 연락을 안 하셔도 결국에는 연락이 오는 흐름이긴 하지만 조언 카드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하면 좋다, 이런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딩 내용,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관계성부터 앞으로 보여줄 행동, 마지막 조언 카드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그럼 언제쯤 연락을 해올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기 카드에는 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5주 정도, 한 달 약간 넘은 시기 안에 상대한테 연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자 최대한 좀 버텨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SNS 등을 염탐을 하면서 힌트를 찾고 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지켜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길어지게 되면 사실 5달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 카드의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시기를 조금 더 최대한 앞당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한테 연락이 오게 된다면 좀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얘기 들어보시고 결정 잘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